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사회 문화, 우리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일본과 비즈니스를 함께 한다든지, 뭐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든지, 뭐 일본 기업하고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를 한다든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뭐 M&A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경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런 비즈니스맨,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특성이랄까, 의식이랄까, 이러한 것을 대표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말을, 이게 용어를 여러분들 조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뭐랄까, 우리 발음으로 나와바리 이런 말을 쓰고 있죠. 나와바리. 뭐 한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이 나와바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 사회의 뭐랄까, 집단 의존 내지는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 관공서라든지 하는 이런 관료들의 그 집단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나와바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그 역사에서 1185년 경에 일본 최초의 이 사무라이 무사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1185년부터 1333년까지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가마쿠라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 나와바리라고 하는 것은 이 가마쿠라 시대 이후부터 전해지는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군대가 이 설정해 놓은 영역이라든지 이 성곽을 둘러싼 이 대지를 뜻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도 시대, 뭐 여기 강호라고 하는 한자, 우리 발음으로는 강호인데 일본 발음으로는 에도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역사에서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바가 있는가요? 일본이 뭐 전국 시대를 마치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한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를 에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에도 시대는 1603년부터 1867년
뭐 약 한 264년 정도 봉건 시대, 그 시대를 에도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서 뭐랄까 이 야쿠자, 여러분 들어봤죠? 야쿠자, 이 폭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도박사들이 뭐랄까 이 자기들만의 그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데 이 나와바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명맥을 이어고 있는 일본의 그 야쿠자 세계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지 관공서 등의 이 관료 집단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그 여러 집단에서 이 보이는 이 나와바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만 이러한 나와바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보는 일요일 오후 한 5시경인가요? 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게법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거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나와바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료 사회에서의 나와바리에 대해 보겠는데요. 일본의 관료 사회에서 나타나는 나와바리 이 성향은 일본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 공적인 그 영향이 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외부의 침범도 용서하지 않는데 뭐 이런 성향에 대해서 이 국민들인 이러한 관료들의 근성을 아주 안 좋게 비꼬기도 하고 이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약군인, 뭐 이 약군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발음이 역인, 약군인, 공무원을 칭하는데 이 약군인의 직무가 이 미치는 범위는 절대 이 범할 수 있는,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성역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역을 이 지키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maintain and expand 이 확장하려는 경향을 뭐라 약군잉에다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알지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이 곤조라는 말을 쓰죠. 이 곤조가 우리 한글로 발음하면은 근성입니다. 약군인 곤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면 저 친구 뭐 술을 먹었다 하면은 곤조가 나온다. 곤조가 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일본의 그 근성을 일본어로 이렇게 하면은 곤조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의 그 사부제 운영인데요. 이거는 나와바리, 나와바리, 아라소이. 이게 싸운다, 다툰다, 전쟁할 때 쟁자죠, 그죠? 이런 나와바리, 아라소이는, 예?
뭘까? 자신들만의 그 영역을 고수하려는 나머지, 그러니까 경계, 바운더리, 경계를 넘어서 공조, 요즘 이야기하는 콜라보. 여러분 콜라보라 하는 것도 보면은 영어가 뭡니까?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콜라보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요? 사실 보게 되게 되면 오래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일본 사람들 콜라보라는 말을 써왔어. 우리가 그걸 보고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일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짧게 자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말 안 써. 그냥 인프라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인프라라고 하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길어. 그래 콜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콜라보. 예? 콜라보. 일본은 아, 이, 우, 에, 오밖에 없거든. 그렇게 모으면서 콜라보가 안 돼요. 콜라보라는 게. 그럼 우리도 콜라보는. 예? 내가 옛날 그 일본 고베에 있는 가장 큰 컨테이너 항만 포트 아일랜드에 살 때 처음에 내가 그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포트 아일랜드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에 그 사람들은 포아이라는 게 포아이. 아니, 포아이가 뭐지? 포트 항만 포트에다가 아일랜드 섬 포트 아일랜드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길다 이거야. 포아이라 포아이. 응? 일본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짧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자, 문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를 넘어가지고 이 콜라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 나와바리 아라소이 때문에 뭐랄까 효율이 그렇게 증진되지 않고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경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뭐냐니까 일본의 사업부제, 예? 사업부제의 그 운영에서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부제라고 하는 게 뭐냐? 예? 경영의 그 조직, 뭐 운영, 기업의 조직, 뭐 이런 쪽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 기업의 그 내부를 예? 제품별로 아니면 고객별로 아니면은 지역별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몇 개의 단위로 나누는데 그러한 이 단위를 사업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마다 각각 어떻게 하느냐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자재를 구매해가지고 뭐 이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를 하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뭐 raw material 원자재라든지 부품 PART parts라든지 그죠? 이러한 그 반제품이라든지 semi manufactured goods라든지 이러한 것을 외부에서 구입해 가지고 내부에서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할 때까지 이러한 일관된 이런 사업 수행을 각각의 사업부가 맡아서 하는 이 사업부가 마치 independent company 독립된 이 회사처럼 운영하는 뭘까? 집중화된 관리 조직이 아니고 decentralized 분권적인 그런 관리 조직이 사업부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랄까, 당연히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사업부만의 그 사업에만 코어 컴피턴시, 어? 역량을 모두 그 쏟아붓고 먹어도 다른 이 사업부하고는 공조하거나 연계하거나 협력하거나 협조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어떻게 돼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 간의 영역 다툼이 일어나면서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부별로 가지고 있던 이 자신들만의 그 사업부 내에서는 굉장히 결속력이, 예? 그 강한데 이게 뭐 기업체 전체의 조화, 하모나이제이션, 그런 데 있어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 가장 먼저 이 사업부제를 도입했던 기업이 마쓰시다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기회 되거든 이 마쓰시다의 창업자,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사장에 대한 이런 경영의 능력에 대한 그런 책들이 도서관에 있으니까 빌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쓰시다가 이 2002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사업 구조를 계획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업 부제를 전면 해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회사 내 사내에서 이 기술자의 이 교류 또 이 원활해지면서 상품 개발력이 막 정진하면서 그 결과 출시된 상품 개발, 제품 개발 된 것이 시장에서 막 잇따라 히트 상품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 마쓰시다가 이 경쟁사들보다 먼저 이 일본이 그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게 되면 나와바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 앞에서 가마쿠라 시대, 무사 시대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무사들은 우리 뭐랄까 선비는 글로서 이렇게 자신의 뭐랄까 뜻을 펼쳐 나가는 것이지만은 무사들은 뭡니까? 칼로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집단의 경우에 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끝까지 집단의 이 일원으로서 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는 좀 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오래된 1000년 이상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일본인들의 의식에 층층이 쌓였던 것이 기업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나와바리 라는 이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동물적 감각에서 이야기되는 사실 어떤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뭐랄까 좀 보편타당한 행동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좁게는 여러분들 뭐 식당에 갔는데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 거 자신이 나와바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선택합니다. 개인이 가지려는 자기만의 이 공간,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러한 역시 공간 역시 일종의 나와바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이 방패가 나와바리라고 하면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문화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 일본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세력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이 나와바리 이런 근성이 확산되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집단 의존적인 이 일본 사회의 단면을 나와바리를 통해 가지고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와바리와 함께 일본인의 그 집단 의존적 의식 구조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써서는 이 나까마, 여기 보면 중재할 때 중자입니다. 사이 간자죠. 이 나까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니까 한패, 패거리 혹은 동료를 뜻하는 이 일본어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닌 위 문화입니다. 위, I, 내, 위, 예? I와 나와 우리, 예? 남이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이 일종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뭐냐니까 낙가마 1이 이 낙가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꼭 조직 폭력배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런 그 신입사원이 그 조직의 에서 나도 내가 이 우리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관문은 많은 경우에 낙가마가 될 사람과의 뭐가 돼야 되면 유대감, 그쪽에서 내는 유대감을 느끼고 내가 연대감을 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 이 공통점을 찾아서 자신이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일종의 낙가마 1위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내가 이 낙가마라는 이 집단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다시 동료들로부터 뭐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낙가마에서 벗어나는 낙가마
하스레가 예, 되지 않도록 일본인들은 자신이 불만이 있고 뭘 이래 하더라도 그래 했다가 표출했다가는 괜히 낙가만 하지게 돼가지고 집단에서 따돌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억제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그런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동료라든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칭할 때 이 내 일본 발음으로는 우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치에 들어와 있지 않고 밖에 위치하는 것은 모두 이 외를 일본 발음으로 소토라고 하는데 소토로 취급해 가지고 분명하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명시화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문화가 일본의 특징적인 문화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